안녕하세요. 잠깐만. 지금 마이크가 제대로 연결됐는지. 네. 제가 다시 보는데 좀 웃기더라고요. 확실히 좋아하는 걸 말할 때 말이 빨라지고, 톤이 좀 살짝 높아지고, 목소리 좀 커지고, 흥분하는 그런 제 모습을 아주 객관적으로 잘 봤습니다. 또 이제 밤이 됐고, 요 장소가 주는 차분함이 있잖아요. 오늘 하루를 한번 쭉 돌아볼게요. 오늘은 제가 일하는 팀원들끼리 그 면접을 보러 갔어요. 지원 사업 같은 데 신청을 해가지고 뽑히게 되면 일정 부분 지원도 받고 하는 일들을 홍보도 할 수 있어가지고 여러모로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지원을 했는데 그렇게 실수하거나 막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. 저는 뭐 작은 팀원이기 때문에 한두 마디만 하고는 계속 앉아서 전체적인 상황을 듣고 흐름을 파악하고 그랬는데 좋은 경험이었어요. 밤이기도 하고 언젠간 해야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보자면 국가 건강검진 그거 대상자여가지고 이제 검진을 받고 왔습니다. 내심 기대를 했죠. 왜냐면 거의 6개월 이상 운동을 꾸준히 했고 나의 수치가 어떻게 나올까 상당히 기대를 하면서 결과지를 딱 보는데 모든 수치가 다 정상이더라고요. 너무너무 좋고 몸은 건강한데 제가 정신적으로 좀 아프더라고요. 네. 우울증 진단이 나온 거예요. 네. 이렇게 근데 뭐 저를 지금 영상에서 몇 번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제가 그렇게 막 우울한 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? 무슨 소리야? 근데 이제 그 결과지를 받고 엄청 놀래서 충격받은 상태는 아니었어요. 왜냐면 어느 정도 저는 저의 우울을 좀 인식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했거든요. 그러면서 몇 달 전에 이제 저를 정말 잘 아는 친한 언니가 있는데 되게 오랜만에 만났죠. 한국에 들어와서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시간을 보내면서 저랑 한 몇 시간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그 언니가 끝에 그러는 거예요. 너 좀 우울한 것 같아. 내가 요즘에 이런 책을 읽고 있는데 너도 좀 읽어보면 좋겠어. 이러면서 고기능 우울증이라는 책을 추천을 해줬었거든요. 그냥 웃어 넘겼죠. 아니 무슨 또 우울증 책까지 찾아서 읽어보나 이러고 웃으면서 넘겼다가 그 다음날 당장 교보문고의 바로드림을 이용해가지고 이 책을 샀습니다. 이 책을 사와가지고 산지 한 이틀 된 거예요. 오늘이 이틀 차인데 펼쳐보지 못했어요. 뭐 바쁘기도 했고 일단은 받아와 놓고 펼치지 못한 상태였는데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언젠가 말은 해야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아까 면접을 대기하고 있는 그 찰나의 순간에 그냥 말을 했어요. 저 말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이러면서 가볍게 툭 얘기를 했죠. 사실 뭐 이거 가지고 너무 상황을 심각하게 해서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그렇게 가볍게 얘기하고 싶었어요. 네. 근데 그때 이제 같이 있던 우리 대표님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이 책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 보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음, 어, 지금 이한 씨는 우울의 단계 안에 있지만 바닥에 있지 않고 올라오는 중인 것 같은데요?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제가 뭐 정확하게 기억해서 옮기진 못하지만 여튼 그런 말이었어요. 그러니까 수치로 봤을 때는 우울 안에 있는 건 맞는데 잠기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 것 같다라고 말을 해주시는데 그런 말이 좀 듣고 싶었나 봐요. 그냥 힘내, 뭐 다들 우울은 가지고 있어, 괜찮아라는 말도
물론 너무 맞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달랬는데 또 막상 그런 대표님의 말을 듣고 나니까 좋, 좋더라고요. 그러면서 맞아. 근데 참 사람이 좀 특이하죠. 어, 하나도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뭐 정의 내릴 수 없는 건데 저도 원래 기본적으로 제 성향은 진짜 밝긴 하거든요. 기본적으로 밝은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 밝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, 내가 한꺼풀 가려놓은 게 또 있단 말이죠. 그 아래로 내려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또 밝은 것도 있고. 그래서 아무리 오랜 시간 저를 봐온 사람들이라고 해도 이 아래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우울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죠. 근데 또 그렇다고 진짜 심각한 우울증이냐? 또 그건 또 아니거든요. 정신적인 것도 다양한 종류의 또 다양한 깊이와 그런 아픔들이 있는 거니까 뭐가 더 좋고 나쁘다고는 말할 수는 없긴 하겠죠. 여튼 이제 그런 말을 딱 듣고 나서 지하철을 타고 이제 교보문고로 가고 있었는데 이 책을 펼치게 되더라고 자연스럽게. 근데 여기에 그러면서 책을 읽으려고 딱 봤는데 추천 글이 처음에 있었어요. 이 작가의 지인이 추천해준 글이 대해서 어떤 걸 봤냐면 이 저자가 여자분인데 주디스 조셉이거든요. 주디스 조셉 박사. 그녀의 선구적인 연구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듯 모두를 위해 쓰지만 정작 자신의 기쁨은 서서히 사라져가는 피로감, 무감각, 초조함을 고기능 우울증이라는 이름으로 명확히 정의한다. 그러면서 그녀는 행복이란 거창한 목적지가 아니라 기쁨의 순간들이라고 부르는 작은 순간들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했다. 외로울 때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피곤할 때 자신에게 휴식을 허락하며 지지가 필요할 때 누군가와 연결되는 그런 일상 속의 작은 순간들이 바로 행복임을 일깨워준다. 이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개념은 내게 큰 울림을 주었다. 이 부분을 딱 읽는데 그때 또 명확해졌어요. 아, 다행이네. 아까 그 대표님 말처럼 나는 지금 우울의 범주 안에 있긴 하지만 내려가고 있지 않구나. 올라오려고 하고 있구나. 그걸 느꼈어요.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피로감, 무감각, 초조함, 뭐 아무런 욕구도 없고 의욕도 없는 그런 상태는 저가 아니거든요. 아시다시피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하고 싶은 거 정말 많고 특히 요즘처럼 뭔가 막 아이디어가 넘칠 때 되게 하루하루가 즐겁고 좋거든요. 그리고 솔직히 고백하자면 좀 행복에 집착하려는 좀 그런 것도 있기는 해요.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열지 않는 그 마지노선 있죠. 그거를 열지 않기 위해 자꾸 내가 행복할 것들을 여기다 끌어오면서 숨기는 거죠.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제가 그렇게 좋아하고 뭐 낭만적이고 그런 것들을 수집하려고 하는 그런 좀 욕구가 있는데 저는 그게 참 그래도 저의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. 그러면서 그럼 내가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있나? 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바로 또 그 다음에 목차가 이제 쭉 있어요. 그래서 고기능 우울증은 어디서 오는가 해가지고 우울증에 비롯된 다양한 증상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뭐 설명이 좀 있더라고요. 뭐 트라우마, 아니 뭐 묵회감증, 마조이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울증이랑 감정하고 연결돼서 나오는 것들이더라고요. 이런 걸 좀 알아놓으면 또 좋지 않을까 싶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부에서 시작되는 내용이 그래서 그럼 어떻게 기쁨을 찾을 수 있나 뭐 인정하고 환기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읽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막 체크를 했거든요. 근데 그게 다 여기에 몰려 있더라고요. 그러면서 솔직히 이렇게 목차만 쭉 훑어봐도 난 지금 기쁨을 되찾는 과정에 있구나
되찾는 과정 안에 있구나라는 사실이 너무 딱 눈에 이렇게 보여가지고 그게 또 위로가 됐습니다. 몸과 마음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있죠. 또 개인적인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기 위해서 요즘에 또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고 있죠. 실질적인 인정, 자기 인정, 이것도 노력하고 있죠. 네.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지하철에서 그 순간의 거를 막 부랴부랴 남기고 싶어가지고 진짜 날림체로 막 글씨를 썼어요. 내릴 때 다 됐는데 막 확 써가지고. 그래서 방금 전의 내용을 이제 글로 제가 딱 요약을 하면 이렇게 적었습니다. 2월 24일 첫 책 읽기 시작. 고기능 우울증. 동료들에게 이 책을 읽고 있으며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면접 보기 10분 전 대기 시간에 툭 꺼내두었다. 최대한 아무렇지 않으려고. 책을 가져가더니 쭉 훑어보던 그녀는 이런 말을 해준다. 이한 씨는 우울의 단계에 여전히 머물러 있긴 하지만 이미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길인 것 같아요. 그 말을 듣고 있으니 참 좋았다. 그런 말이 듣고 싶었나 보다. 꽤나 더 명료해진 기분으로 이 책을 펼친다. 수면 위로 올라오며 읽는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편해. 또 이렇게 적어놨어요. 아까의 기분이 또 느껴지네요. 그래서 이게 이제 무인양품 인덱스예요.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. 그리고 해서 여기를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메모도 되고 책에다 끼워 넣을 수 있어요. 제가 아까 잘 읽었던 그 서문의 추천글 여기다가 끼워 놓겠습니다. 이렇게 끼워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. 딱 좋죠. 요거 요즘 차근차근 읽으면 좋고. 그러면서 이제 저기 영등포에 있는 교보문고로 갔어요. 네. 확실히 조금 사람들이 한산하더라고요. 평일이었고 퇴근 시간 좀 전이었고. 그래서 교보문고로 갔는데 제가 막 여기저기 추천받은 책들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좀 찾으러 갔어요. 제가 결국은 또 구매를 한 책이 뭐냐면 이겁니다. 우리는 서로 조심하라고 말하며 걸었다. 작가가 누구냐면요. 박연준 시인과 장석주 시인의 공동 에세이입니다. 정말 이득 아닌가요? 하나의 책에 두 작가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요. 그것도 같은 것을 경험하고 두 작가가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볼 수 있는 그 묘미가 있죠. 또 좋은 게 뭔지 아세요? 이미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작가, 이 시인분들 박연준 시인과 장석주 시인은 부부입니다. 멋지죠? 너무 낭만적이에요. 그래서 부부이자 남자와 여자의 시각으로 또 사랑하는 사람의 시각으로 또 각자가 가진 문체, 각자가 가진 성향의 글쓰기로 여행에 대한 에세이를 적은 거예요. 간단하게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금요일 에세이 쓰기 수업에 있을 만남을 위해 저의 그 작가 선생님께 또 장문의 이메일을 보냈죠. 답변 기다리는 재미가 있습니다. 여러분 요즘 시대에 이메일 주고받기 참 좋지 않나요? 이메일 보내고 상대에게 답장이 오길 기다리는 그 시간도 참 설레고 좋은 것 같아요. 이메일 보내기 서비스 그런 거 한번 기획해보면 어떨 것 같아요? 뭐 하나의 주제를 정해가지고 각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메일 주고받기. 뭐 제가 더 이상 지금 일을 벌리진 않을 거지만 어쨌든 그런 쪽으로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다. 꿈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보긴 했는데 언젠가는 저도 저만의 어떤 공간을 가지고 또 저만의 주제를 가지고 저만의 어떤 기획을 가지고 사람들과 만나면서 소통하고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좋은 것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것들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. 참 아름다운 소망인 것 같다. 근데 뭐 꿈은 계속 꾸는 거고
꿀 수 있는 거고. 그쵸? 그렇게 꾸다 보면 어느새 또 다 있기도 하겠죠. 중요한 건 제가 멈추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실행력도 있고, 멈추지 않고, 기복 없이 꾸준히 하는 거. 그게 올해 저의 목표이기도 하네요. 그렇게 계속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 뭐라도 하고 있겠죠. 그렇게 하는데 또 이 시간들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또 바라는 마음입니다. 네. 더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딱 여기까지 말할게요. 앞으로는 이제 그 고기능 우울증 책과 관련해서 리뷰를 좀 얘기를 많이 할 것 같고요. 또 떠오르는 좋은 영감받은 내용들이 있으면 이렇게 또 다시 카메라 켜겠습니다.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. 안녕.